자, 오늘은 객장의 시선을 좀 빼고요. 삼성전자에서 발표했던 갤럭시 S10 그리고 갤럭시 폴드에 대한 내용을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은 일단 이번에 갤럭시 S10 그리고 폴더블 폰 보셨죠? 예. 네, 거기에 대한 해외의 현지 반응하고 스펙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되게 특히 어제 구글 맵으로 갤럭시 폴더 연동하고 그다음에 세 개 앱을 멀티태핑하는 거 보고 상당히 좀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중국 회사들이 공개했던 폴더블 스마트폰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거,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를 이번 제품에서 좀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나왔던 이 스펙과 기술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극찬하는 것은 맞겠지만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게 정말 매출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의문 부호로 남게 되니까요. IM 부분 실적을 좀 개선해 줄 수 있을 만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올해는 100만 대에서 200만 대밖에 안 팔릴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IM 쪽 실적을 특히 최근 들어서 3억 대 이하로 팔고 있는데 이걸 더 높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완전히 다른 또 혁신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 처음에 엣지 제품 나오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제품부터 히트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폴더 폰도 이번 제품보다는 다음번 제품 아니면 그 다음번 제품에서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더 생산이 됐을 때쯤, 다음 제품 때쯤에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때쯤 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갤럭시 폴드 외신에서는 상당한 극찬을 쏟아내면서 관련한 수혜주 좀 제대로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오늘 종목들의 탄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진짜 수혜주가 뭘까요, 센터장님? 예, 일단은 접는 거니까 접는 거와 관련된 부품주들 위주로 보는 게 맞고요. 아시겠지만 칼라리스 폴리미드 필름은 일본의 스미토모하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백플레인에 들어가는 폴리미드 필름은 SK 코롱 PI,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힌지 같은 경우에는 KH 바텍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올해 실적보다도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더 큰 물량을 이제 삼성이 만들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기 수혜주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종목군들 오늘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였던 만큼 이제 내년까지 매출 반영이 된다면 좀 기대를 하고 저희 관심권 여기에 넣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이번 이슈에 따라 좀 주가가 사실 올라갈 거라고 봤었거든요. 최근에 좀 올라왔던 데 따른 반대급부인가요? 오늘장의 흔들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만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항상 재료 노출될 때 차익 실현하는 게 시장의 항상 습관이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폴드 폰이 잘 팔려서 미래 방향에 다시 삼성 스마트폰의 과거의 명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더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선 다변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삼성 폴드가 나옴으로써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노근창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을 했으니까 반도체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나왔던 뉴스도 그렇잖아요. 2월 1일부터 21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이 주춤했다. 그만큼 좀 1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2분기 실적은 과연 반도체 부분에서 괜찮아질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1분기는 어차피 출하량하고 가격이 다 급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2분기는 일단 가격 자체가 이제 작년 고점 대비 디램 기준으로 한 30% 이상 빠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2분기는 좀 제한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재고가 소진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출하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실적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소폭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었던 게 사실 삼성전자 지금 47,0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번 이슈가 삼성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반도체 가격 하락도 조금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 IT 대형주 사고 있는 거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실적만 놓고 본다면 바로 6만 원 이상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히 하반기부터 5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 5G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 메모리 반도체 수준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는 2020년에 좀 실적의 방향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최근에는 삼성전자 실적보다는 그 미중 간의 그 어쨌든 지금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신흥시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뭐 위험자산 비중을 높인다면 한국 IT주가 또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투자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